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을 역시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면으로도 그동안 줄기차게 팔아오던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춤하고 살짝 멈춰가는 그런 기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안심하는 투자자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7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였었죠. 뉴욕 증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었습니다. 자, 유럽연합과 정상 회담 이후에 국내 증시의 반등을 좀 강하게 시도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꿈틀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기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열리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증시에 또 한번 강한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그 결과에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코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어봅니다. 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피는 여의도 리포트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란도랠리 전기에 따른 국내 증시의 흐름과 변수를 예상해봅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대응 전략도 함께 짜봐야죠. 네, 시초카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략주 매매 원조 강정원 전문가님. 자, 국내 전일장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은 어제 장이 안 열렸으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라든가 시장 상황이라든가 등등요. 네, 저희 국내 시장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1,87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요. 2.64포인트 상승한 1,87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700억대 순매수를 들어왔고요. 기관도 970억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기관도 장 초반에는 좀 방향성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막판에 투신권의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험과 은행 그런 기관 주체들이 스타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장 일단 20일 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5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9포인트 상승한 495.81포인트로 마감을 냈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순매수를 좀 보였고 외국인이 반대로 오늘 어제 매도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기아차와 포스코, 삼성화재, 현대차, OCI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파트론과 다음, 옥스텐 임플랜트, 네오지 인터넷, 칠렉스 홀딩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NHN, LG 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해광, 네스콘테크, 컴투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순매수한 종목은 코스피에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LG 디스플레이, OCI, 현대중공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태양광 주도주인 OCI와 최근에 낙폭 가드 종목인 LG 디스플레이를 동시 순매수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에서는 JCE와 서울반도체, 게임빌, AP시스템, LNS, IT 업종과 게임 업종 위주의 어떤 순매수를 동시에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만 시장이 열렸는데 유럽 증시는 22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면서 일단 관망세를 좀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민간 경기도 5개월째 이 추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독일의 서비스 지수가 예상 밖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이도전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경기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입니다만 22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부양 신호효과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지금 원유 소모 시장은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8월 인더분 WTI 금액은 배럴당 86.98달러로 좀 보인 상황이고요. 28센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휴정한 가운데서 이제 전체 거래량이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시장 역시도 완만한 조정세를 좀 거치지 않을까 그런 전망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는데 거기도 폭풍우 등등으로 지금 굉장한 자연재해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축소됐다 그러고 일본에서도 물폭탄 때문에 사람들이 뭐 죽고 다치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내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예상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의 흐름은 어땠었나요? 네, 어제 휴맥스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했습니다. 시초가 9,7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1.3% 상승했습니다만 종가는 9,920원에 마감했습니다. 뭐 휴맥스 최근에 모멘텀이 형성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2분기 이후에 유럽 비중 상승으로 좀 인해서 실적이 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럽 지역의 그 아날로그 위성방송의 그 스위치 오프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평가가 있는 상황이고 뭐 휴맥스 개혁적으로 제가 제시한 손절가 9,05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개혁적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로 제시한 9,050원대를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더 보유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공략주는 S에너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에너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축구 공략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S에너지는 2001년도에 설립된 태양전지 모듈과 이 태양광 시스템 설치, 발전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구성은 태양광 모듈과 발전 시스템 매출이 전체의 99%,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총 매출의 97%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작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38.9%와 42% 이상의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670억, 영업이익은 5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런 호전, 실적 호전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세계 태양광 시장 성장으로서의 그 태양광 모듈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수익성이 높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발생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인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사업 확대와 더불어서 일본 모듈의 수출 증가를 볼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 S에너지의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역시 기존의 이제 모듈 단품 중심에서 이 수익성이 높은 이 시스템 사업 이런 부분으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에 따라서 이 보급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해외, 특히 미국과 동남아의 태양광 프로젝트 그리고 EPC 형태의 매출이 올해 상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그 태양광 시장 성장에 따른 또 모듈 판매량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약 110메가와트의 모듈 판매량에서 올해는 한 200메가와트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0%, 순이익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상 EPS가 1,450원입니다. 현주가 PR 7.5배 수준인데 시장 컨센서스 정책 밸류에이션은 PR 12배 수준인 17,000원대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현 주가 대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서 오늘 10분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에너지 참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네, 역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 3% 이상, 손절가는 10,000원 안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장이 한 2분 정도 후면 열리게 됩니다. 동시효과 상황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소폭 상승 또는 소폭 하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거래소 빨간불로 시작을 하는 듯 하더니 지금은 1포인트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0.06% 빠졌다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합니다. 1.78포인트만이 상승하면서 497포인트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포스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0.3에서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만이 보합과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만이 0.73% 비교적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12%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들 신한지주, KB금융 0.9% 내외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조금 더 눈에 많이 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반면 코스닥은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다음, 파라다이스, CJ오쇼핑 등등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에서 5위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기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랩, CJ ENM, 그리고 포스코 ICT 등등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 롯데그룹이 음악 뮤직이라든가 게임 쪽,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CJ ENM, 과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황규섭 전문가, 이명식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먼저 장 출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황규섭 전문가님, 거래 수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 예상한 대로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뉴욕 시장에 휴장도 있었고, 일단은 유럽 시장은 지금 유럽의 ECB 회의를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예상하듯이 유럽 시장도 어제 대부분 약보합권, 약보합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좀 보합권에서 좀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략 한번 살펴보면 제가 보기엔 큰 그림을 였습니다. 1800에서 1900, 높아봐야 1950 정도 박스권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박스권이라고 예상을 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 정책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신용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순환매 또는 업종 차별화만 이루어질 뿐이지 2천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장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지금 거래소 13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15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실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3거래일째 순매수를 했는데 그 규모 자체가 4천억 미만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로서 9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수급 상황을 잘 살펴보면 투신권의 매수가 강력한데요. 투신권의 매수가 강력하다는 것은 지금 기관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고 대기자금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수 예전에 1750 밑에서 받쳤던 자금이 아니라 지금 1850을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투신권이 매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예상하기에는 약간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이미 7월 달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7% 내린 118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즘 노이즈가 좀 심하죠. 그 이유는 넥서스나 노트 같은 것에 판매 금지 처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7월 달에 이미 판매가 단종될 제품들이기 때문에 영향은 미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판매를 주도하게 될 갤럭시 3에 대한 것이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애플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해도 갤럭시 3에 대한 판매 가처분 신청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0.8% 정도 하락한 23만 3,500원을 그리고 있고요. 포스코도 약보합세이고 현대중공업도 1% 정도의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제도 좋았죠. LG화학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현재도 0.8% 정도 상승한 3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부터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오늘 좀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OCI 같은 경우에 지금 0.5% 정도 하락한 2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 태양광주 대표주죠.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시다시피 어제도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기대가 일본이나 중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때문에 기대감에 오른 것이지 실제적으로 OCI가 상승하기 위해서 태양광주 전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은 이명식 전문가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다행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을 형성한 가운데 최근에 강한 상승 국면이 전개되었던 서울반도체죠. 예,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25,9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의 경우는 하반기 계속해서 직화형 LED 매출 이러한 그 신장에 힘입어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강한 상승 국면이 전개되었던 파라다이스, 요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13,8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징적 요소는 게임 업체인 위메이드인데요.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한 5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실적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 상승한 52,000원을 형성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기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역시 게임비리 1.8% 상승한 93,800원을 형성하면서 하반기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성장성 부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낙폭과대주인 OCI 머티리얼즈죠. 예, 현재 2% 상승한 47,300원을 형성하면서 전일과 금일 바닥권에서 강하게 급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관련주인데요. 실리콘웍스가 1% 상승한 29,000원을 형성하고 있고, 역시 파트론도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몰레드 장비 업체들의 상승 흐름이 강한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고요. 역시 LED 인곳에 집중하고 있는 사파이어 테크가 현재 4% 상승한 48,0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금일 정부에서 소형 경수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일진에너지가 현재 9% 상승한 55,960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역시 보성파워텍의 7% 상승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우리기술 역시 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주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타났던 해저터널 이쪽과 관련된 특수건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 무상보육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 테마들의 경우에는 일단 관심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아몰레드 장비 이쪽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2원 70전 상승한 1138원 50전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유로화는 오늘 있을 ECB에서의 통화정책 회의를 대기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유로화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동안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시장이 선반영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위험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있을 기준금리 결정과 그리고 내일 미국의 고용 동향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큰 폭의 하락을 그동안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그리고 채권시장에서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외환시장 들어봤고요. 채권시장은 어떤지요? 네, 채권 시장은 위험 자산이 최근에 가격 상승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여전하면서 채권 시장 약세를 보이기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를 때마다 약세를 보일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성 없는 레인지 등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순매도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대외 여건이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쉽게 밀리기는 어려운 환경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봅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숨고르는 장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하면서 계단식 반등이 이뤄질 것이다 예상하고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시장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조금 보수적인데요. 추격 매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살피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유가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도 신한 우리투자증권과 비슷합니다. 안도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실물 경기 위축이 부담이지만 그에 따른 부양책 기대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열리는 ECB 정책회의를 통해 실물 경기 부양의 힌트가 제시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등이 점쳐집니다. 물론 본질적인 성장 둔화 우려가 지수의 탄력적인 반등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증시의 저점 이후 되돌림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계단식 상승과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됩니다. 안전자산 쏠림 해소와 유로화의 기술적 반등을 겨냥하며 조선, 금융, 화학업종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주변 여건을 돌아보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요인들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협상, 미국 경기, 기업 실적 등인데요. 하지만 유럽 위기가 완화되고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시장 리스크 감소에 따라 수급 개선세도 이어지면서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업종으로는 중기적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자동차 부품 보험,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조선업종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과정에서 중기 하락 추세선의 저항대에 도달했습니다. 하락하는 61선 1900포인트 부근에 존재해 단기 조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만약 60일 이평선 돌파 후 단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는 60일 이평선을 넘어서 바로 상승 추세로 형성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조정을 이용해 매수 시점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화학, 철강, 운송장비, 금융업종 등에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EU 정상회담 이후 안도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유가 급등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국제 정세에 맞물려 당분간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유가 상승을 호재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12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주가와의 정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현재 레벨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악재로 보기보다는 상관관계가 높은 섹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유럽 우려가 많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안도랠리가 더욱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불은 좀 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약간 태도 변화가 어떤 재정 위기의 틀을 좀 바꾸는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럽 안정 메커니즘 ESM을 통해서 은행 지원이 가능해지고 스페인에 국한되었던 그러한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채권 변제 순위가 민간 투자자와 동일하게 좀 맞춰지면서 증시 전 세계 시장이 좀 안도 랠리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은 급한 불은 꺼진 상태에서 최근에 좀 흐름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ECB 통화동작 회의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를 봐더라도 관망 심리는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로존의 민간 경기가 약간은 개선되는 점이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호재가 좀 작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5개월째로 본다고 한다면 위축되는 가능성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아예 방향성을 상승 흐름을 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5월, 6월보다는 7월 달이 그나마 좀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전에 그 7월 달에 5월, 6월 달에 많이 떨어졌던 대형 낙폭 과대주들을 노린 전략이라, 그리고 시장과 별개로 그나마 좀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그런 코스닥의 그냥 중소형 종목들을 해서 매매 트랙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 5월,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7월에 예상된다. 중소형주, 낙폭과대, 대형주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봐야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에 대한 진단을 듣고 싶은데요. 예, 어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상승세를 타기는 타는데 에너지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는 역시 실패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지수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저가에서 다시 접근을 하는 면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내용이 사실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내용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차트상으로 그 양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3일간 음봉이 2개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꾸만 답답한 구간을 겪는 이유가 그 상승 자체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양봉보다는 코스닥 지수 자체도 음봉이 더 많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아침에 띄워놓고 미는 형태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내에서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 타이밍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금물입니다. 그리고 조정 좀 기다렸다가 지금 최근에 매수 잘 들어오고 좀 강한 종목들 저가 매수 시도하는 게 정답이고요. 레버러지 같은 뭐 지수 관련주는 어제도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매도 타이밍 한번 잡고 다시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는 어제 예고드렸던 대로 코덱스 레버러지를 정산을 했고요. 원래 목표치는 12,000원 정도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코덱스 레버러지가 그렇게까지 가주기에는 시장 에너지가 좀 약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거기지만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를 변동을 해줘서 어제 11,700원에 차익 실현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뭐 바닥권에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6, 7%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대형주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변동 사항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의 아침에 진행을 보니까 파미셀이라든지 게임아이 같은 경우에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이런 변화가 생길 때는 주가의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괜찮은 편이니까 좀 지켜보시고, 특히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개인들이 판단하기 쉽게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유상증자 물량이 약 800만 주 정도 새로 지금 상장이 됐는데 그 물량이 생기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오름세를 타고 있죠. 이미 그 유상증자 추가 물량에 대한 그 주가 가치 희석은 이미 하락으로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발상적인 개념이 지금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장이 참 종목이 오를 것 같을 때는 추격 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상황이 악화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악재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지만이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내를 많이 요구하게 만드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신 수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IT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T 하면 뭐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IT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 SK 하이닉스 약보합, LG전자 같은 경우에 1% 정도 강한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내일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죠. 어제 시장 루머로는 루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7조 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7조 원 정도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6.5에서 6.78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보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좀 나중에 회복을 할지 다시 140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은 120만 원 선에서 머무를지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2분기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나왔던 거는 의외로 삼성전자의 물량이 안 팔렸다기보단 그에 대한 부품 수급이 좀 없었습니다. 부품 수급 같은 경우에 이번에 베트남 법인들을 중소형 업체들을 베트남 법인들로 많이 옮기면서 그쪽에서 이미 갤럭시 S3 대표적이죠. 케이스나 뭐 FPCB 그런 것들을 부품을 다 양산을 하고 수요를 맞추기 있기 때문에 3분기에 폭발적인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간에서는 7조 이상, 8조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절적 성수이기도 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엘피다 인수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을 좀 보여주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30나노급 D램이 수율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율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익 부분이 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 오늘은 완성차보다 부품주 중에 하나인 한라공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 비스티온이라는 외국계 회사가 7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시를 내렸죠.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공개 매수를 하고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공개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의 14%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28,500원 정도입니다. 현재 12.63%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28,500원이니까 한 400원 정도 여유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라공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비스티온에서 너무 이렇게 상장 폐지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투자를 확대해서 큰 기업으로 키울 것이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의 목적으로 배당을 가지고 국내 이익을 좀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5% 정도,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작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곧 K3 포르테 후속판이죠. 포르테 후속판인 K3가 내수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그 내수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좀 회복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아차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좀 내려온 상태인데 74,000원, 75,000원 부근인데 매물대 자체가 8만 원 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장이 회복을 하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요즘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기존의 전차군단인 IT, 자동차, 운수장비, 운수창고, 해운, 이렇게 정유화학주까지 모두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장을 살펴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IT 종목이 처음에 무너지니까 돈 수급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화학주나 정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쯤 오후 시간이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IT가 좀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화학주는 확 무너지면서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걸 살펴보시면 돈의 매기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매기가 전체적인 시장에 올리기보다는 화학주나 지금 정유주에 약간 매기가 몰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유 정제업체 같은 경우에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한 2분기에 70% 정도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모두 조금씩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돈이 몰릴 때가 아무래도 순환매 장세이고 많이 낙폭 과대인 정유주에 좀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주보다는 약간 좀 화학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요새
너무 좋게 오르고 있죠. 한 2% 정도 상승한 30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남성유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남성유 같은 경우에 중국 수혜를 본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반응을 하고 오늘도 1.5% 정도 25만 원 선에서 상승한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아이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3.14%로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13만 1,000원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 잠깐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좀 관망세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좀 관망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세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 선물 모두 양매수하면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정유화업 중에서 질문을 좀 간단히 네.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듀폰 그 소송 관련 리스크 때문에 코오롱 인더가 네. 상당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사업 실적이나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고도 들리는데 코오롱 인더가 어떠할지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자산 가치와 앞으로 삼성과의 제휴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볼 때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요즘 바닥에서 살짝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작년에 참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하지만 듀폰 소송으로 인해서 그때 듀폰 소송이 제가 좀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는데 네, 현실적인 소송이 조금 아닐 것 같다 싶은 생각이 1조 들어서요. 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많이 해봐야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코오롱 인더의 가치를 본다면 그 가격은 그런 현금 가치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 같고요. 현재 6만 원대가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6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오롱 인더도 아무리 주식이 좋다고 해도 결국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코오롱 인더가 지금 7만 원 왔는데 예전 가격보다 조금 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가격에서 8만 원이 매물대로 뚫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 삼성 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KC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매기는 지금 일단 화학주는 중국을 봐야 되고 중국을 하게 되면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아무리 지준율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화학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프타 가격이겠죠. 나프타 가격이 지금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중국의 수요가 늘지 않고 있죠. 가장 크게 소비하는 업체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가격 상승이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 재고 가격이 재고가 좀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 건설 등등은 이명식 전문가께서 짚어드립니다. 네. 먼저 그 철강업종의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대부분 그 상향 조정됐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뭐 시장 기대치 대비 약 한 10% 정도, 현대제철 5%, 그 다음에 현대아이스코라든가 뭐 고려아연 정도의 경우는 뭐 2분기 실적을 시장 기대치 대비 8%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세아베스트리하고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그 포스코의 경우에는 뭐 기관들의 그 수급이 점진적으로 유입되면서 일단은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4만 원, 35만 원대에서 일단 바닥이 확인됐고 일단은 뭐 점진적으로 40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중기적 관점에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고요. 다만 그 현재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시가총액이 옐로칩 종목군으로 그 상승 탄력이 양호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우 현재 뭐 4,500원 형성한 상당히 견조한 그 38만 원대를 그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역시 N자형 상승 패턴을 형성하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 있어 특징적 요소로서는 그 동 관련 업체인 그 서원입니다. 서원이 그 6월 달부터 당진 공장에서 매출액이 그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일단 그 5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대선 공약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대선 테마 관련주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형 철강사의 경우는 뭐 영흥철강인데 현재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남북권 신공항 건설 테마에 형성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뭐 기계업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그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다시피 그 정부에서 PF와 관련된 부실 그 지원책 이러한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두산그룹주들의 경우는 두산건설의 그 PF 부실이 약 3조 원이 넘는데 하반기에 뭐 1조 원대 중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러한 그룹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뭐 기관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는데 그 예전에 인수했던 그 바켓 있죠? 예. 여기에 따른 뭐 감가상각 비용을 300억 이번 그 2분기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뭐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지루한 박스권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대경기계입니다. 소형주인데 그 최근 들어서 뭐 그 간간히 그 중동 쪽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하고 있는데 대경기계의 경우에는 대림산업과 관련해서 이쪽과 관련된 매출의 수주가 약 한 120억 정도 수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뭐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의 경우에는 그 2분기까지는 뭐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3분기부터는 계속해서 그 내년도죠. 바젤 3가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자산 건전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출 그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은행업 전반에 걸쳐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최근에 그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우리금융의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그 보이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뭐 하나금융주주죠. 예, 이쪽에 대한 그 매수세도 상당히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종의 경우 그 현재 롯데쇼핑이 그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이마트 인수 우선 그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 매수 가격의 경우에는 뭐 한 7만 원대 전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롯데쇼핑,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뭐 재무 구조가 그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인수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뭐 현대홈쇼핑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유통업체들의 경우 하반기 계속해서 점진적인 정부의 뭐 경비 부양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유통업체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업황과 실적은 부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닥권에 현재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그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전기가스 업종 중에서 그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서 뭐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국면은 뭐 따라잡기에 다소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경우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적절한 일시적인 그러한 그 분할 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뭐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뭐 수급이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기가 한국전력으로 쏠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상승 탄력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오랜만에 그 통신업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기관 수급이 급속도로 그 유입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뭐 7년 만에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1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현재 가격이 뭐 13만 원이니까 적어도 뭐 15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뭐 KT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수급이 개선되면서 바닥권에서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확실히 그 형성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그 갤럭시 S3 그 LTE 폰이 9일 개통하는 그러한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통신업체들의 그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뭐 현재 이미 하반기
그 배당 메리트가 있는 통신 관련주, 경기 방어주로서의 그런 그 매력도가 현재 바닥권에서 충분히 반영되면서 하반기를 대비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기관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그 중국 모메탄 관련주 이쪽에 그 배팅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하고 있지만은 통신업종이라든가 그 전기가스 업종의 그 수급 개선을 보면은 역시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러한 안정적인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편입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의 흐름입니다. 황교섭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테마주 특별한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좀 이슈가 됐던 농업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 삼성은 정밀화학이라든지 효성 OMB 그리고 조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조비 같은 경우에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료 소비량으로 인해서 지금 연상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세력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하시는데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접근하시는 거는 좀 불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체 요즘 참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완성 화장품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화장품 업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블 CNC라든지 코스맥스 그리고 제닉,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차트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제닉이나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이블 CNC 지금 현재 4% 정도 상승한 66,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바닥권을 한번 1차 상승하고 난 다음에 55,000원 선에서 바닥권을 한번 다졌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예감하고 있고 2차 상승 지금 가격이 66,700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7만원 선까지 무리 없이 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이 4만원 선에서 5만원 선까지 치고 왔는데 가격대를 보면 에이블 CNC나 뭐 코스맥스, 호스맥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상태죠. 제닉 같은 경우에 조정을 한번 준다면 46,700원 내외에서 21선 근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주 참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원자력 같은 경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매기가 안 들어오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풍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에 지금 5% 정도 상승한 22,05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8,030원을 기록하고 있고 5%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1, 2% 내외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식 전문가님의 테마주 흐름도 들어봐야죠. 네, 개장 초에 소개해드렸던 소형 원자로와 관련해가지고 원자력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원자로에 대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원자로의 경우에는 뭐 인구 한 2, 30만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원자로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러한 원자력 이상에 대한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 원자로 개발 이것들을 현실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동 쪽에서 몇몇 국가들과 예전부터 긴밀한 그러한 협상 같은 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셔야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금일 일진에너지라든가 보성파워텍 그다음에 일부 한양 ENG 원자력과 관련 회사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러한 테마가 형성되기까지는 또 사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 오랜 기간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바람이 현재 뭐 풍력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선 공약주로 여러 가지 테마주가 남발되고 있는데 무상교육 사례에서 나타났다시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을 적절하게 긴축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기묘한 분야에 성장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선별적인 그러한 투자 집행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실현 가능한 즉 산업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테마주와 그런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약 30조 원 매출액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부 뭐 소형 스마트 원자로 테마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실적과 매출액이 실현 가능한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코스닥 시장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아몰레드 장비라든가 소재 업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대선 공약주를 해가지고 테마주가 남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 하반기 업황을 보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도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과 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예, 일단 오늘 관심 섹터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과 내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2분기 6.7조 정도의 그런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 실적 전망치가 7조 원 초반대에서 하향 조정되면서 추가적인 주가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재료 측면에서는 넥서스와 갤럭시 S3 판매 금지 등에 따라서 수급도 다소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이유 정상 회담 이후에도 단기적인 매도세를 보이면서 다소 주가는 조정 국면에 계속해서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의 그런 특징을 보면 글로벌 피어인 애플 주가가 계속해서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요. 올해 연초 이후에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애플과의 그런 격차가 최근 가장 많이 벌어진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이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예,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안도랠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는 가격 논리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소재와 산업재 등 낙폭과대주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폭과대주의 강세는 당분간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초 발표된 중국 PMI 지표가 50선을 상회했고요. 반면에 미국 ISM 실적 지수는 50선을 이탈하면서 중국 모멘텀이 이전에 비해서는 미국 모멘텀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주 발표될 중국 매크로 지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CPI가 2% 중반대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역시 이제 기술적인 저항에 근접하면서 다소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후반에 22회의라든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고용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대응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규섭 전문가님은?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간단하게 1800에서 1900, 그리고 많이 올라봐야 1950선인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이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매우 힘든 장인데요. 그 이유는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약세장에서는 좀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전차군단이 이끌었죠. 전차군단이 이끌고 난 다음에 지금 전차군단이 빠지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게 화학과 정유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학과 정유주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다음 주까지 화학과 정유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기가 다시 주도주로 갈 경우 아무래도 돈이 딸리는 기관에서 아무래도 매도 물량을 좀 추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존 주도주인 전차군단이 안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화학 정유주 그 이후에 가는 것이 지금 오늘 업종 지수로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기계 업종인데요. 기계 업종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계업종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금융주는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 이제 신용 회복이 신뢰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보류하도록 하겠고, 기계 쪽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대형 뭐 건설 업체라든지 철강 업체들 내수주 위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하락 안정세에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1137원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하락 안정세를 취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환율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주말과 회의들 지켜보시고 다음 주 그리고 내일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는요. 네, 그 환율 나와서 얘기인데요. 뭐 환율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그 환율의 경우 그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을 보였던 5월달 1,190원대까지 그 강하게 상승했던 것이 환율의 경우에는 1,150원 아래까지 그 하향 안정화 추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즉 이렇다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1,950포인트까지는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 기관들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 1,9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그 5월 초 1,950포인트에서 급격히 이탈을 했는데 현재 지수의 경우에는 뭐 1,850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의 흐름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의 그 매도 규모가 축소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된다면 1,900포인트에 안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외국인들의 그러한 그 매수 동향을 잘 살펴야겠고요.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소형주에 대한 그러한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맞춰야겠고요. 금일은 뭐 기술적 분석상 그 과거에 강하게 상승했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 수익성을 그 창출하는 것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그 5월 달이죠.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그 대덕전자가 현재 박스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난 5월 달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200일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이라든가 업황, 그 다음에 수급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근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신고가 랠리 종목 중에서 이렇게 한 6, 7개월 정도 박스권을 랠리를 상향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중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국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세가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일부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현재 국면에 있어 낙폭과대주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그러한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황규섭, 이명식 전문가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또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또 다른 또 일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전화 주시면요.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또 저희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간에 제약 없이 언제든지 들러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